우리가 지금 보면 네이버 아까 또 처음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네이버 해외에서 판매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게시 인정 안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법 아닙니까? 문의할 수가 있죠. 자, 네이버 해외 판매하는 제품은 합법인가에 대해서 보통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업종 등록을 구매 대행입니다. 등록하고 그래가지고 보면 구매하실 때 개인 통관 번호를 필히 입력하게 해놨습니다. 그 개인 통관 번호 입력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구매 대행을 해주는 거지 수입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딱 주문할 때 내 개인 통관 번호를 넣어요. 걔가 수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세트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 목적으로 한 번에 최대 한 개 또는 한 세트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 두 개 하면 세관 통과할 때 100% 걸립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해외지만 필히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개인 통관 번호 주십시오 하는 이유가 그 주는 순간 내 개인정보입니다. 거기 그 번호 가지고 수입을 하는 거지 그 업체가 수입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이제 네이버에 보면 제가 이제 제품을 상당히 괜찮고 하단 판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터리만. 그 사람들은 인정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거 내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한다면 다시 중국어 파이든가 팔잖아요. 위법입니다. 그거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괜히 뭐 안 좋은 사람이 그거 사가지고 뭐 신고해버리면 벌금 맞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파워뱅크에 사용되는 배터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납산 배터리 옛날에 많이 만들었던 거. 이 부분 너무 많이 하겠다 패스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리튬이온 프리머. 그거 가지고 이제 파워뱅크 많이 만듭니다. 어떤 제품은 3S짜리가 있고 어떤 제품은 4S짜리가 있죠. 그거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리튬이온은 사용 전압이 2.5V에서 4.2V까지입니다. 그 안에 전류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부터 4.3V까지도 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한 건 3.35V까지 나오는 제품도 있습니다. 2.5에서 4.2까지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전압이 더 올려가지고 한 제품도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90% 이상이 2.5에서 4.2V입니다. 근데 보통 배터리 보호해오는 3V에서 끊어버리죠.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 인산철 사용 전압은 3V에서 3.6V입니다. 일부 제품은 3.4V짜리도 있고요. 3.7V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3.6V입니다. 3V에서.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설명한 건 바로 뒷장에서 이야기할게요. 그 파워뱅크에 사용하는 배터리 형태 팩형 리튬 이온 있고 리튬 이온 프리머 있고 리튬 인산철이 있습니다. 이 사진 모양이 팩형입니다. 여기서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팩이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그런 말이 많은데요. 인산철이나 리튬 이온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가 프리머 그러니까 팩형입니다. 솔직히 충격이 되게 약합니다. 충격이 약하고 백불떼기 현상이 다른 제품보다 좀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 제품이 고방전으로 제작된 거는 백불떼기 현상이 잘 안 납니다. 고방전 그러니까 왕창 출력할 수 있는 제품은 생산돼가지고 팩 형태로 나오는 제품은 안전합니다. 무조건 이거 안전하지 않다고 충격에는 약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사용하는 배터리가 크게 두 가지에 많습니다. 리튬 이온 중에 팩 형상으로 만드는 제품이 있고요. 우리 원형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팩형 충격에는 약합니다. 톡 찍으면 톡 찍힙니다.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케이스 사가지고 작업했을 때 이게 위험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막 그렇게 사람들 댓글 보면 그런 말이 많은데, 저방전 제품은 고방전에 쓰니까 백불대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지 사용 용도에 딱 맞게 쓰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 그걸 모르죠. 그리고 같은 용량에도 저방전 제품이 좀 작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다가 뭐 고방전을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가장 저렴한 포장 형태고요. 2차 전지 중에 팩형은. 두 번째, 각형 리튬이온 인산철. 이 식으로 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보통 있는데, 이거는 보통 대용량이 많이 하고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아까 팩 형태보다는 충격이 되게 좀 많이 안전합니다. 이제 제가 압력용기를 제작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팩보다는 안전하지만 사각이기 때문에 단위당 면적을 견딜 수 있는 압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팩 형태보다는 안전하고, 이제 이것도 주변에 보강해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플라스틱 되어 있는 걸 주변에 보강이 되어 있죠. 이게 이쪽 제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대용량 제품이 많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원형형이 가장 안전합니다. 압력용기 같은 거 설계하다 보면 완전체는 구형입니다. 완전 동그란 형상이 단위 면적당 받는 압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렇지만 완전 구형이 아니라 원통형 해가지고 길게 되기 때문에 형방향은 원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거 압력이 잘 견뎌집니다. 리튬이온이나 인산철이나 고방전으로 가게 되든가 안 그러면 고용량으로 쓰다 보면 내부에 압이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력을 견딜 때 가장 안전한 거는 원형 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원형 형상은 저용량이 많이 씁니다. 그거 특히 안전한 부분. 그래서 보면 우리 랜턴이나 그런 데 쓸 때는 원형을 다 씁니다. 사각 안 씁니다. 핸드폰은 솔직히 사각을 씁니다. 근데 핸드폰이 소비하는 전력이 고방전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저방전입니다. 왜 저방전이냐면 3000mAh인데 우리 핸드폰 이거 3000에서 4000mAh거든, 배터리가. 근데 우리 핸드폰 이거 쓰면 보통 12시간 이상 쓰잖아요. 3000mAh 12시간, 아니 10시간만 쓴다 봅시다. 해봐야 시간당 300mAh 밖에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저용량입니다. 우리 랜턴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쓰면 다 쓰죠. 시간당 1A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원형을 쓰는데 그것도 고용량은 아닙니다. 저 뒤에서 한번 설명할게요. 그 부분은. 그 파워뱅크 종류는 리튬이온으로 만든 거나 리튬이온 프리머로 만든 파워뱅크가 있고요. 인산철로 만든 파워뱅크가 있습니다. 리튬이온은 보통 3S, 4S 구성해가지고 파워뱅크 만듭니다. 아까 제가 4S 만들었댔죠. 거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S는 직렬 연결입니다. P는 백렬 연결입니다. 12V를 사용하려면 리튬이온은 일반적으로 많이 만드는 게 3S 많이 만듭니다. 근데 파워뱅크 전압이 9V에서 12.6V 사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력이 9V에서 12.6입니다. 그 4S 구성을 하면 12V에서 16.8V까지 전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산철 파워뱅크는 12V 4S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지금 앞에서 공정 전압대를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4개 구성하면 12V에서 14.4V까지 되었습니다. 어떤 거는 14.6V까지도 되고 14.8V도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전압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DC전자 제품은 12V용으로 출시되는 제품이요. 우리 차량용 제품이나 보통 사용하는 게 전압이 12V면 꽉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16V에서 9V까지 보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15V까지 되는 제품도 있고요. 어떤 제품은 17V까지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제품이 돼서 뒤에 허용 전압을 PD 체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은 3S 제품이 많습니다. 왜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일부 제품에는 10V 이하에서 저전압이 걸리가지고 경고음이 떠가 사용 안 되는 제품도 있고, DC 전자 제품 12V 출시되는 것 중에.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허용 전압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파워뱅크 선택 기준입니다. 리튬 이온 파워뱅크는 전압폭이 큽니다. 그래서 참 상당히 파워뱅크 쓰기에는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3S는 전압이 아까 9V에서 12.6이 했죠. 사용하다 보면 전압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LED 등 같은 거 보면 한 10V 이하 내려가면 불빛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4S 제품은 파워는 좋아요. 왜냐 최접이 12V니까 최고가 16.8V니까. 근데 사용 못하는 기기가 종종 있고요. 안 그러면 파워뱅크 구성할 때 12V 일정하게 전압 나오기 위해서 강압회로 써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체크해가 쓰기 때문에 강압회로 안 넣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없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체크해가 사용하기 때문에 4S 구성을 했습니다. 전압이 좋아가지고요. 그 인산철 파워뱅크는 가격이 비쌉니다. 일단 그거 좋은 거는 납산 배터리하고 전압대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12V DC 장비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최고 좋습니다. 다 사용해 하시고 납산 배터리하고 전압이 좋으니까 충전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대신 가격이 비싸고 중량감이 좀 있어. 납산 배터리보다는 가볍지만 리튬 이온 파워뱅크보다는 무겁습니다. 같은 용량 기준으로 했을 때 중량도 무겁고 사이즈도 커집니다. 자, 그래서 파워뱅크 선택할 때 기준은 내가 파워뱅크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파워뱅크가 전류가 아까 전압에 했잖아요. 전류 사용용량 사용 와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보통 와트하고 표시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용량이 뭐 1500와트 뭐 그한데 그걸 이제 보통 그냥 12로 나누세요. 일반분은 12로 대충 나누든가 11로 나누면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암페어가 얼마 정도, 쉽게 말하면 100와트 이하를 주종으로 쓰시면 중국산 제품 사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용하는데 문제 안 됩니다. 100와트 이하로 쓰시는 분들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근데 고용량으로 대용량을 쓴다. 그때는 배터리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안에 배터리 보호 헤어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필히 체크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저렴하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보호 헤어가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같은 안 내용 똑같더라도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보통 파워뱅크 네이버에서나 중국산 알리에서 구매하실 때 용량만 보시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10A 이하는 전혀 상관없어요.